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울산 지역 6월 18일자 브리핑 해드릴게요. 억 단위의 하락 현상 이미 대구에서 경험했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전쯤, 7개월 전쯤부터 갑자기 억 단위의 하락 현상이 나타났어요. 한 6억 하던 아파트가 5억으로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7억 하던 아파트가 5억으로 내려왔는 그런 2억 정도 하락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울산에도 그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매수 심리 보시겠습니다. 요거 지난주 자료요. 6월 6일자 자료 울산 지역 매매 0.02 하락. 이 첫 하락이었죠. 한번 이긴 했지만 건너뛰었다가 다시 하락 나타났고요. 전세는 보합이었고요. 6월 13일자로 울산 지역 하락 마이너스 0.02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는 다시 상승했어요. 전세 매물도 늘어나고 있어요. 같이 확인해 보실 거예요. 자, 매수 심리. 이게 조금 충격적이었는데요. 매수세가 0이었어요. 0. 매수 의지수가 꺾인 거는 좀, 그래, 뭐, 그럴 수 있겠다. 전국적으로 다 꺾이니까, 뭐, 그렇다 싶은데, 매수세가 0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좀,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왔고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12,473건. 연초 대비 한 20% 정도 물량이 늘어나 있는 상태네요. 증가폭 크지 않아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40%, 30-40% 이렇게 막 늘어나잖아요. 울산 지역 매도 물량은 비율상으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세 물량 대선 이후에 주춤했다가 다시 전세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세 지수, 전세 가격도 빠지는 현상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월세 물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전체 건수가 많지 않아서 어쨌든 비율로 치면 20% 정도 상승했네요. 전세는 몇 퍼센트 정도 상승했는지 한번 볼까요? 한 2,000건에서 2,300건까지 1,939건에서 2,342건까지 약 400건 정도 늘었으니까 요것도 한 20%. 울산 지역은 전체적으로 매매, 전세, 월세 모두 다 20% 정도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갑자기 임대 물량이 좀 많이 늘었는 느낌이 들어요. 임대 물량이 주말에는 좀 감소를 해야 되는데 주말도 살짝 늘어나는 느낌이 드는 걸 보니까 앞으로 요 추세, 요런 흐름들은 좀 몇 번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는 현상 나타날 것 같기도 하네요.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울산의 거래량은 올해 거래량은 4월이 피크였나봐요. 아마 그 이후로 거래가 다시 5월, 6월 접어들면서 거래량이 다시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5월의 거래량, 4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지 못하죠. 일단 올해 거래량은 4월이 피크고 이게 울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모든 광역시 지역에서 공통으로 서울마저도 좀 꺾이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거래량 감소 현상. 자, 여기 요걸 봤을 때 울산 번영로 두산 이브를 봤을 때 이 8억 6천까지 갔던 것이 6억 7천으로 떨어졌다. 이 비율로 치면 얼마인가요? 20% 이상 하락했네요. 요런 비율들이 좀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아직까지 빈도수는 높지 않아요. 이렇게 10%씩 정도 하락하는 것은 빈도가 좀 낮은데 20%씩 저거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샌가 그냥 시장 분위기가 이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게 지금 대구의 현재 모습이거든요. 부산에서도 그런 현상들 자주 나오고 있고요. 엘리엔들 2차 아파트 요것도 20% 정도 하락. 지금 무슨 일이야? 저 가족 간의 거래야? 뭐야? 저 직거래야? 뭐야? 이런 말들이 뭐 수도 없이 오고 가지만 처음에는 직거래가 20% 정도 하락 현상 나타나요. 그래 특수거래였어.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중개거래임에도 불구하고 20%씩 하락하는 현상들 나타납니다. 와, 이거 큰 폭으로 올랐는 것도 하나 눈에 띄네요. 2억 정도 올랐는 것도 보입니다. 자, 그 외에 뭐 여기 대충 가격 흐름 보시면은 한 10% 내외 3억 이 아파트들 10% 내외 그 정도 하락하는 흐름들 보이네요. 자, 그렇게 크게 많이 하락한다. 뭐 1억 8천짜리가 한 3천만 원 떨어지는 3-4천만 원 떨어지는 현상, 이런 현상들도 일부 좀 나타나거든요. 일부 나타나는데 요거 만약에 뭐 법인 만들어서 법인을 설립해서 공시지가 1억이 아파트 투자하고 뭐 취득세가 얼마 안 되니까 뭐 이런 명목으로 투자했던 것들도 지금 손 털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1억 이하 물건도 1,000만 원, 2,000만 원 오를 때 수익률로 치면은 막 10%, 20% 이렇게 따지지만 떨어질 때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제가 억 단위로 하락하는 거 지난주에 있었던 이번 주에 있었던 거래 모아 봤는데요.
한 2억 정도 하락, 1억씩 5억짜리 아파트가 한 4억대로 내려앉고 10억짜리가 뭐 9억대가 8억짜리가 7억으로 이렇게 억 단위로 하락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져 간단 말이죠. 네. 건당 거래대금 뭐 크게 변동 없지만 뭔가 조금씩은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가격대별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 과거에 좀 암울했던 시기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화랑기를 보였던 시절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많지 않다. 그리고 근래 들어서 다시 이제 거래량은 감소하는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3억 미만 비율 서서히 높아져서 낮을 때는 올해 들어서 65%에서 지금 70% 선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6억 이상 거래량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 감소폭은 적은 편이에요. 근데 6억 이상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시장을 누군가가 이끌어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5억짜리가 6억이 되었다.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있다고 봐져요. 근데 7억짜리가 6억이 되었다. 8억짜리가 7억이 되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6억 이상 거래 비중이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6억 이상 거래도 주춤한 모습이고요. 분양권 거래량은 거의 바닥을 기다시피 해서 제가 하루치를 찾아보면 잘 안 보여서 일주일치 자료를 한번 끌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1억 하락, 0.8억 하락, 1억 하락, 0.5억 하락, 이 억 단위의 하락들. 처음에 이런 건들이 한두 건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거의 무피 상태로 거래되는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은 정말 반년이면 족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노란색은 보통 신고가인데요. 요거는 신규 거래라서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분양권 가격은 내려가는 모습 계속해서 보실 거예요. 전세 거래량 예년보다는 많지만 이제 전세의 비수기로 접어드는 여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전세 가격 많이 빠지는 거 몇 개 체크해 볼게요. 울산 번영로 두산 이브 한 2억 정도 하락하는 거. 이 대구에서 아주 흔합니다. 쌍용 스윗닷홈 1.7억 하락. 몇 천만 원 하락하는 건 좀 빼고 보더라도 이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면서 깡통 전세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금리가 오르면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크게 하락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2억 8천이 2억 1천, 2억 9천이 2억, 여기도 거의 한 3억에 육박했던 것이 2억 초반대로 떨어졌다. 이런 현상들이 더 일반적이에요. 그래도 자기 자본이 1억, 대출이 2억 있는 상태에서 3억짜리 전셋집을 산다고 해볼게요. 자, 이럴 경우에 금리가 얼마 전까지 2%대였다. 그러면 1년에 얼마 내면 되나요? 1년에 400만 원이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 자본 1억에 은행에서 1억을 빌렸다. 대출 금리가 4%다. 그럼 똑같이 400만 원이에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세 가격이 많이 내려서 속이 쓰릴 수도 있지만 임차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나 지금이나 부담이 똑같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2억을 차입해가지고 4% 금리로 해가지고 1년에 800만 원을 상환해야 되는 상환이다. 이거 좀 부담이 2배로 확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좀 사람들은 더 싼 전세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 울산 또 추후에 내년에 입주가 많던가요? 네, 입주 많은 시점하고 같이 맞물리면은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을 확연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낮은 부분에도 신고가보다는 떨어지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울산 지역 요 비율을 보시면은 전세가 18개, 월세가 10개, 요 상태에서 전세가 12개, 월세가 10개, 이런 식으로 월세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는 흐름, 전국적인 흐름, 네, 비슷하게 가고 있네요. 평균 전세 가격, 그동안 쌌다, 이런 느낌이에요. 전년 말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그 가격 상태를 거의 유지하고 있어요. 요거 떨어지는 흐름 나타날 거예요. 제가 추세선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나중에 추세, 금리 오르는 부분 반영되면 될수록 더 떨어질 거예요. 전세 가격 때문에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 가격 혼란, 서울 쪽이나 해당될까? 딴 지역들은 그렇게 많이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 이게 점점 높아지는 현상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4억 이상 거래량은 떨어지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모든 광역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4억 이상 전세 비중이 떨어지고 있고요. 월세 거래량은 예년보다 확실히 많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월세 가격도 높아졌고 보증금도 좀 높아진 상태. 이 아파트 하나만 볼게요. 전화동의 스위첸 웰치타운 1차 올해 2월달에 입주한 아파트죠.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 3천만 원에 120만 원. 만약 전세를 산다고 가정해 보면 요 3억 4천짜리 제일 싼 것 찾아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4천만 원을 보증금을 했다고 하고 3억에 대한 연간 4%. 전월세 전환율 지금 한 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1200만 원. 근데 월세가 120만 원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환산해 보면 1440만 원 이렇게 되죠. 월세를 사는 사람이 전세를 사는 사람보다 한 20% 정도 더 비싸게 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평균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럼 월세가 유리하냐 전세가 유리하냐. 금리가 많이 올라서 만약에 내년쯤 돼서 전세 대출 금리가 6%를 갔다. 그럼 또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매년 고정적으로 1440만 원을 내는 상태였지만 월세를 사는 사람은 이 3억에 대한 거, 이만큼 차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단순히 계산해 보면 1800만 원을 부담해야 된다. 뭐 이런 상황과도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왜? 전세자금 대출 대다수가 변동금리로 받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조금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다. 지금은 오히려 월세를 선택하는 것이 약간 더 이득일 수도 있다. 물론 자기 자본이 많은 상태라면 은행에 예금해봐야 뭐 예금금리도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요렇게도 그냥 비교해 볼 수도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월세 보증금도 조금 높아지고 월세도 조금 높아지는 모습이었고요. 임대 거래량 예년보다 더 많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시청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